자, 오늘 이제 3월 21일입니다. 자, 이제 주말 동안 어떤 큰 소식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FA 시장 최대여라고 불렸었던 카를로스 코레아가 다소 좀 충격적인 계약으로 미네소타에 또 둥지를 틀었네요. 그렇습니다. 코레아가 미네소타와 3년 1억 53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음, 뭐 연평균 금액으로 치면은 연봉 3,510만 달러, 그러니까 야, 약 426억 원인데 네. 이게 현재 내야수 연평균 최고 금액인 랜던의 3,500만 달러보다 10만 달러 더 많은 액수이기는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메이저리그 내야수 최고액 AAV 이제 음, 연평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최고액 계약으로 미네소타가 코레아를 품게 됐는데 뭐 사실 저희가 오프 시즌 이 스토브 리그 접어들 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코레아가 이번 FA 시장 단연 최대어다 음. 넘버 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든 현지 매체에서 FA 1순위로 꼽힌 게 코레아였고 네. 코리 시거가 3억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가운데 코레아는 그거보다 많이 받거나 음. 최소한 그거에 근접한 3억 달러 계약은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는데 의외로 총액이 낮습니다. 그래요. 이 코레아 선수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2021 시즌 148경기 뛰면서 타율 2할 7분 9리 OPS 0.850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유격수로서 제 몫을 다해냈지만 음, 올 시즌에 진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리그 그렇죠. 최고의 유격수 수비를 펼쳤다. 네, 지난해 유격수 부분 골드글러브를 수상함과 동시에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한 명한테만 주어지는 플래티넘 글러브도 수상을 했으니까 네. 지난해 코레아는 공수에서 모두 완벽한 선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풀타임 시즌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음, 잔부상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가 됐을 수는 있어도 데뷔 시즌은 2015년 이후 WAL이 통산 34.1이거든요. 이게 유격수 단연 네, 1등이에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볼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WAR이 7.3승, 아메리칸 리그 타자만 따졌을 때는 1위였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 포스트 시즌 경험 같은 부분에서도 벌써 79경기를 뛰면서 시거보다 5개월이나 어리지만 더 풍부한 가을 야구 경험을 갖췄다라는 점을 그렇죠. FA 시장에 계속 좀 어필을 했었던 코리아인데 사실 이런 계약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음, 의견으로는. 그렇죠. 왜 이렇게 코리아가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일단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토브리그 초반에 이 디트로이트의 10년 2억 7,500만 달러짜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가 너무 비싸다. 그럼 우리는 바에즈로 선회해야겠다 이러면서 바에즈와 6년 1억 4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잠재적인 구매자로 여겨졌었던 디트로이트가 시즌 초반부터 발을 뺀 그런 상황이 좀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양키스의 레전드인 데릭 지터를 디스를 하면서 음. 양키스로 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요. 네. 다저스와는 2017년 사인 시기와 관련된 악연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돈 많이 쓸 수 있는 팀인데 빠졌고. 일단 빠졌고 양키스와 다저스 메이저리그에서 매치와 함께 가장 돈이 많은 두 구단이 다 악연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양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지 선수의 연장 계약도 남아 있고 지금 뭐 올 시즌에는 돈을 많이 쓰지는 않겠다라는 뜻이 오프 시즌 무브에서도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이 감안할 수 있는 부분.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코레아보다는 그래도 프리머니지 이렇게 투자를 한 상황이기 음.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코레아를 품은 팀이 미네소타라는 점은 좀 다소 의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네소타의 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음. 뭐 사실 갈팡질팡한 게 많았었죠. 뭐 소니 그레이를 영입하긴 했었지만 그 전에 타자를 팔아치운다던가 뭐 다시 양키스랑 계약 뭐 트레이드를 트레이드. 하면서 도널드슨을 보내버린다던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코레아 또는 스토리 이런 공격형 유격수랑 계약을 맺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거를 이제 와서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레아 선수의 계약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는 매년 재수를 할 수 있는 음, 그런 계약인 것으로 보여요. 이제 맞아요. 3년 내내
매년 옵트아웃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올 시즌 2022 시즌이 끝나고도 다시 FA 될 수 있고 만약에 2022 시즌 좀 잘 못했다. 그럼 23 시즌 끝나고도 옵트아웃 될 수 네. 있고 24 시즌이 끝나면 이제 뭐 계약 3년 계약이 끝나는 거기 음. 때문에 또 다시 FA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매년 재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사실상 단년 계약권 3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음. 코리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3년에 뭐 1억 달러 초반대 계약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단년 계약을 노리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안전장치만 살짝 마련해 준 정도다 라고 계약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뭐 카이너 팔레파라든지 아니면 도날슨 선수를 양키스로 보내고 비운 그 페이롤에 음. 그대로 이제 코리아에게 투자를 하면서 확실한 좀 단기적인 전력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원래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는 스토리였는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스턴과 대형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6년 1억 4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코레아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잡은 게 훨씬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어쨌든 이 유격수 대체자들이 많았잖아요. 시장에 이제 빅마켓 팀들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뭐 유격수 대체자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올 시즌 아니면 내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FA 풀이 굉장히 좀 얕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내년에 한번 다시 나가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미네소타도 계약을 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 시즌이 만 27세 시즌입니다. 네. 다른 FA보다 한 3년 정도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FA 보통 30살 전후에서 얻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워낙에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주 한두 번 도전하더라도 또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대 유격수, 이번 시장에, FA 시장에 나왔었던 5대 유격수 마지막 선수였던 이 트레버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과 6년 1억 4천만 달러의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시즌 뒤에 옵트아웃 옵션이 있긴 합니다만 음. 구단이 거부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대 7년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2021 시즌 그리고 이제 단축 시즌이었던 2022 시즌까지 하면은 거의 뭐 1년 반 동안은 뭐 데뷔 초반에 보여줬었던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최근 2년 동안 성적은 좋지 않았었지만 통산 성적이 뭐 158홈런에다가 OPS가 0.863인데서 알 수 있듯이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긴 하지만 최고의 공격형 유격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매 시즌 40개 가까운 홈런을 노릴 수 있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2년 동안 부진이 조금은 반영된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우타자에게 유리한 페네이 파크로 가게 됐다는 것은 또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보스턴에서는 유격수 익숙한 포지션의 유격수가 아니라 이제 2루로 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옵트아웃을 올 시즌 이후에 할 수 있는 보가치 선수가 프랜차이즈 스타일이다 보니까 올 시즌까지는 유격수를 맡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 스토리의 계약에 있어서는 보가치가 옵트아웃을 했을 때 혹시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스토리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공수 양면에서 조금 아쉬웠고 실망스러웠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현우이재민 같은 경우도 좀 단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수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6년에 1억 4천만 달러 꽤나 좀 장기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펜웨이 파크를 스토리가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통산 땅볼 비율이 30%대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타구는 어쨌든 당겨서 띄우는 선수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펜웨이 파크에 있는 그린 몬스터에 정확하게 걸리면 2루타로 변모하는 경우가 상당히 음. 많지 않겠습니까? 스토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펜웨이 파크에 최적화된 타자다라는 계산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1억 4천만 달러, 6년에 1억 4천만 달러, 뭐 지금에 와서는 조금 비싼 금액이 아니냐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토리가 2021, 22 이 스토브 리그 최대어일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있었던 만큼 이 몇 년 전이라면 이 정도 금액의 스토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가장 불안한 건 역시 지난 시즌 원정 성적입니다. 지난 시즌 원정 성적이 타율은 2할 극초반대에다가 음. 출루율도 3할을 채 넘지 못했었고요. OPS도 0.7 초반대였거든요.
원정의 홈런을 13개로 의외로 좀 많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상당히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제 쿠어스필드에서 하산한 스토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뭐 르메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아레나도도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진이 너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자, 같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에 이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에 나올 수 있었던 5대 유격수들이 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역시 뭐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은 선수는 역시 코리 시거겠죠. 네. 10년 3억 2,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이 시미언 선수도 7년 1억 7,500만 달러. 바에즈와 스토리가 둘 다 똑같이 6년 1억 4천만 달러. 코레아가 3년 1억 530만 달러의 또 네. 계약을 맺었으니까 어쨌든 이 5명의 유격수들이 모두 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계약을 맺을 수 그렇죠. 있게 됐습니다. 여기 5대 유격수에 이 시미언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미언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1년 전에 매치와 연장 계약을 맺은 린도어가 원래는 5대 유격수라고 그렇죠. 했었죠. 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개막전 전에 협상을 안 할 경우에는 나 무조건 FA 나간다 라고 협박을 해서 이 중 가장 많은 돈인 그러네. 10년 3억 4,100만 달러의 계약을 야, 체결했습니다. 이 5명의 선수 그리고 린도어까지 6명까지 해서 린도어가 제일 비싼 몸값의 소유자라니 참 이게 인생은 이게 실력대로 망하진 않는다. 협상의 기술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래요. 해봤습니다. 네, 코레아도 아마 린도어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컨텐츠는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격수 특히 그리고 코레아 선수가 과연 올 시즌 어떤 모습 보여줄까? 스토리도 여러 가지로 지금은 뭐 의문점이 붙는 계약이긴 하지만 이 시즌에서 버티면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코레아와 스토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나눠주시도록 하면 좋겠고요. 저희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